지금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런 썩은 음식을 내놔도 된다는 건가요? 한국을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요. 광주의 어느 식당에서 외국인 여성이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엉성한 한국어로 식당 주인에게 무언가를 따지고는 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국인 커플 중 남성은 외국인 여성이 시킨 음식을 아무 말 없이 한 젓가락 집어들어서 입속에 넣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외국인 여성은 허탈감에 주저앉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카리네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요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미식가의 나라인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요리사가 되기 위한 과정 역시 쉽지 않죠. 프랑스에서 요식업은 요리에 있어서는 자부심과 진심으로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많이 알아보고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요리를 좋아하는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물어봐가며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죠. 제 꿈은 요리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를 하는 순간에는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프랑스 고향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가 요리도 직접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리사의 길은 포기하다시피 했었어요. 제가 한참 요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낫지 않을 것만 같던 질환이 생겼었거든요. 바로 후각상실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극심한 몸살 기운을 느꼈어요.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이상하게 그 시기에 걸렸던 감기는 비염이 동반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코가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쉴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냄새도 맡기 어려울 정도였죠. 감기가 나을 때쯤 저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어요. 매일 마시던 커피의 향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당장 집 근처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의사는 그러더군요. 감기나 심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게 되는 경우 비강을 자극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일시적인 후각상실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일 테니 시간이 지나면 곧 나아질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의사 말을 믿었죠. 설마 저에게 평생 냄새를 못 맡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 달이 지나도 저희 후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장 요리사 자격증 시험이 코앞인데도 요리를 할 수조차도 없었죠.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음식의 맛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해 요리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어요. 시험은커녕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죠. 제 인생에 있어 최대의 꿈이었던 요리사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겼으니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방 안에서만 몇 달을 지내왔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제 친한 친구 엘레나는 매주 저희 집으로 와주었어요. 카리네, 계속 집에만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 기분 전환도 할 겸 우리 산책이나 나갔다 오자. 그나마 저희 절친한 친구 엘레나 덕분에 암흑 같은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죠. 엘레나는 요리사가 꿈이 아니었지만 음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고 해외의 다양한 요리를 먹어보는 게 취미인 친구였어요. 나 다음 달에 한국에 다녀올까 하는데 너도 같이 갔다 올래? 엘레나는 저에게 갑작스런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심리 상태는 어딜 여행하고자 하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매주 저희 상태를 확인해주고 또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를 위로해주는 엘레나에게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울하게 세상을 살아갈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엘레나는 그러더군요. 한국은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리의 나라라고요. 이미 저는 요리사에 대한 미련은 떠나보낸 지 한참이었지만 호기심은 생겼습니다. 유럽도 아닌 아시아의 나라가 지금 현대의 요리 트렌드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저도 언제까지 방구석에 혼자서 우울하게 있고 싶지는 않았기에 엘레나의 한국 여행 제안에 수락했습니다. 후각 상실을 한 후로 방 안에서 TV를 보면 항상 한국 드라마나 문화에 대한 컨텐츠가 보이곤 했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큰 관심을 주진 못했지만 얼마나 요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저렇게 하루 종일 TV에 한국 소식이 나오는지는 궁금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엘레나와 함께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저희를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 인파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인기가 많을 정도의 나라인가.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으로 오기 전
저는 그래도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수도 서울을 비롯해 그 주변으로 주로 관광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이번 한국 여행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친구 엘레나는 그러더군요. 서울은 마지막에 잠깐 돌아보고 그 전까지는 계속 한국의 지방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겠다고요. 물론 한국은 저보다 엘레나가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낯선 나라에 그것도 지방 쪽으로 간다고 하니 살짝 불안함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도착 당일은 서울역 근처에서 하루를 묵은 뒤 바로 전라도라는 지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엘레나는 오늘은 광주까지 가고 거기서 당분간 머물며 지낸다고 했어요. 거리가 꽤 먼 거리인데도 3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군요. 한국에도 고속철도로 불리우는 KTX가 있고 한국인은 장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KTX를 타보니 정숙하고 좋았어요. 그토록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데도 안락함마저 느낄 수가 있었죠. 드디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광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은 여행인지라 기분이 좋았어요. 프랑스를 떠나 낯선 나라의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좋았습니다. 물론 냄새를 맡는 건 불가능했지만요. 엘레나는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광주는 한국 안에서도 한식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엔 외국인들도 한식을 맛보기 위한 여행 코스로 꼽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KTX 기차 안에서도 저희 말고도 다른 외국인이 보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낮 시간 동안은 조금이나마 광주를 돌아다니며 곳곳을 관광했습니다. 고즈넉한 광주만의 분위기와 친절한 한국인들은 그동안 저희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듯한 행복감을 주었어요. 해가 질 무렵 엘레나는 저를 데리고 광주 시내의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의 주인처럼 보이는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다시 자리에 돌아오더군요. 엘레나, 너 여기 처음 온 거 아니야? 엘레나는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맛이 좋으면 다시 올 정도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한식의 지역이라 그런가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한국만의 반찬이 테이블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엘레나에게 물어봤어요. 대체 어떤 요리를 먹으러 온 것인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엘레나는 웃으며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놀리나 싶었죠. 테이블에 펼쳐진 한국의 반찬들을 보니 왠지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어요. 이 반찬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 역시 궁금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요리사에 대한 미련이 그때는 저도 모르게 남아있었나 봐요. 드디어 제 친구가 주문한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한국식 김치에 돼지고기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붉은색 살코기였습니다. 저는 당장 엘레나에게 물어봤죠. 너 대체 무얼 주문한 거니? 이거 먹을 수는 있는 거 맞아? 엘레나는 크게 웃었어요. 다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맛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맛인지 알 수도 없었죠.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먹었다 한들 제대로 맛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엘레나는 김치 위에 돼지고기와 이름 모를 붉은색 고기를 함께 싸서 큰 입을 벌려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먹고 나더니 헛기침을 하더군요. 오랜만에 먹어서 기침을 한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음식을 먹으면 기침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맛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를 반응을 보이는 엘레나가 신기하게만 보였죠. 엘레나는 저에게도 한 입 먹어보길 권했습니다. 이게 오늘 저를 위한 깜짝 선물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먹기는 먹겠지만 뭔지는 알려달라고 했어요. 지금 저희 앞에 놓여있는 음식은 홍어삼합이라는 메뉴고 홍어라는 생선을 가지고 만든 요리라고 했어요. 뭐 말을 해줘도 어차피 저에게는 처음 보는 요리이고 머나먼 한국 땅까지 와서 안 먹고 가기는 그래서 저 역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접시 위에 깔고 그 위에 삼겹살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홍어를 하나 올렸어요. 엘레나가 가르쳐준 대로요. 그리고 돌돌 말아서 입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박하사탕을 통째로 입으로 넣은 그런 기분이었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맛과 향이었어요. 순간 저는 놀랬습니다. 제가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요. 단지 기분이라고 생각했던 이 감각은 바로 홍어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홍어 삼합을 씹는 도중에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최면에 걸려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홍어만 몇 점 집어서 입속으로 넣었습니다. 물론 엘레나는 저희 이런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어만 3개 정도 연거푸 입에 넣은 저희 코는 그야말로 뻥 뚫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단지 착각이 아닌
실제로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아챘죠. 저도 모르게 식탁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대체 냄새라는 것을 몇 년 만에 느껴본지도 몰랐습니다. 주위의 한국인들도 저를 쳐다보며 놀라는 눈치였어요. 금발머리를 한 외국인이 홍어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광경이었겠어요? 그날 이후로 제 후각은 조금씩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친구 엘레나는 홍어를 먹음으로써 제 후각 상실에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 거였지.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볼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 돌아와서는 날이 갈수록 후각 상실은 좋아졌고 다음 해에는 제가 그토록 꿈꾸었던 프랑스 요리사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홍어는 한국인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입문하기 어려운 한식이 저의 후각 상실을 치료해줬다는 사실에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가에는 저에게 다른 미래를 살 수 있게 도와준 제 절친 엘레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홍어 말고도 한국의 많은 한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